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낸다면은요, 1등급 창은 결로가 하나도 안 생길까요? 사모님, 결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천장을 엄두가 좀 안 났었어, 그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위에를 살리려면은 통발을 하나 넣어야 돼요. 저쪽 기둥이도 그렇고 여기가 골조고 하리가 걸리기 때문에 샤시를 여기서 딱 끊어놓으면은 골조하고 이게 바로 예부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은 실리콘이 굳으면서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째진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발 하나 45짜리 딱 대서 밑에 타일 마감해서 깔끔하게 마감해놓은 모습인데, 이쪽도 마찬가지거든. 이쪽도 딱 끊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에 45라는 통발 하나 딱 대서 마감을 한 거거든. 그리고 여기 샤시가 와이드가 이제 워낙 어중간해가지고 정두 쪽으로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 유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모님, 신축 아파트도요, 유리가 이게 터져가지고 뿌옇게 된 거 보신 적 있죠? 폐허 유리가 두 장이 이렇게 접착이 돼 있는데 이게 터지면은 아예 뿌옇게 안에가 돼요. 그러면 그게 불량 유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해줘요. 거의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루미늄 감봉에서 그 다음에 스위스페이서 단열 감봉, 그 다음에 TPS 감봉으로 바꾸면서 뿌옇게 되는 게 아예 AS 접수를 한 통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 유리 제로라고 봐야 돼요. 유리가 바깥에 거는 그린이거든요. 이 내부에는 노이 유리가 들어갔어요. 폐허 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는 이제 알곤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유리와 유리를 붙잡고 있는 게 감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감봉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에요. 고무가 밀착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터질 염려가 없죠. 그리고 알곤가스가 새 나갈 일이 전혀 없죠. 대부분 다른 집에 가서 보면은 실리콘이 이렇게 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가스켓 방식이기 때문에 깔끔한 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누누이 매 강조를 해도 다른 집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발코니 문짝이에요. 저 바깥에 쓰는 문짝. 근데 이게 이제 높이가 235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흔들려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짱짱합니다. 걸림치수가 확실하게 걸려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그죠? 소리가 거의 안 들리잖아요. 주문 다 닫고 있으니까 소리가. 그죠? 여기 모야가 있어가지고, 이런 노후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샤시를 교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체를 딱 하고 나면은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딱 닫으면은 아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바꿨는데, 안방도 스펙이, 시공하기 전에는 안쪽에는 목틀이 있었고 뒤쪽에는 하이샤시 내지는 알루미늄 샤시가 있었는데, 유리가 이제 2mm짜리, 기밀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여기에도 노이 알곤가스까지 주입해서 기밀이 1등급인 내부창은 아마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다 그랬을 때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스트유리를 적용해서 시공을 했고, 정직한 돔 완성창은 실리콘이 없는 전부 다 가스켓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시공이 돼 있는 현장이고요. 또 뒤에도 한번, 여기는 와이드가 3m가 넘어요. 그래서 원래는 1대 2대 1창으로 저쪽에 날개창, 이쪽에 날개창이 있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의 방충망을 이렇게 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툴로 나누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사용하기가 이렇게 환기라든지 쓰기가 훨씬 더 좋죠? 아직은 증응이 안 돼서. 예. 근데 지금 괜찮아. 그쵸.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 여기는 이제 하리가 걸리지 않고, 틀을 두 틀로 놓아놓게 되면은, 프레임과 프레임을 맞조인 해놓게 되면은, 이게 문을 닫을 때 이렇게 튕기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100에 45라는 통발을 적용해서 시공을 해서 두 틀로 개방감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확장을 해야만이 쓸 수 있는 방이 너무 작아요. 여기에 이제 분합창이 있는데, 이렇게 확장을 해서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을 놓고 이렇게 쓰니까 방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확장형 이중창을 넣어놨는데, 대부분이 이런 확장을 하면서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 창을 그대로 놔두고 안쪽에다가 하이샤시를 하나 덧대서 시공을 해놓게 되면은 이 방이 굉장히 춥죠. 기능을 거의 못하죠. 밑에 확장한 부분에 확실한 단열과, 이 방은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바로 예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가 비, 바람, 태풍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밀도 1등급, 단열도 1등급에 준하는 창으로 시공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집중호우가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예상 밖의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넘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또 한 번 강조한다면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가운데 오버플로우, 손가락이 뭐 거 다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물넘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창호인데요.
닫으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낸다면은요 1등급 창은 결로가 하나도 안 생길까요? 사모님 결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던데요? 생깁니다. 여기 내부 창에는 안 생기는데 바깥쪽에 물맺힘이 생겨요. 조금 있는 거는 환기를 잘 시킨 거예요. 뿌옇게 많이 있을 때는 환기를 못 시킨 겁니다. 그거는 바깥의 창은 물맺힘이 생겨요. 일교차가 심했을 때. 그래서 환기는 기본적으로 꼭 시켜줘야 돼요. 창호를 교체하고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탁실인데요. 세탁실 환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한다면은 이 외벽의 골조는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내벽에 있는 비확장 골조가 1차적으로 외부에 비, 바람, 태풍 이런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목욕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물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분합창을 열면은 내부에 있던 수분이 단열이 취약한 곳에 가서 물맺힘이 생깁니다. 뿌옇게. 이 벽체를 만져보면 벽체가 촉촉해요. 그러면은 그 촉촉한 부분에서 곰팡이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누수가 약간 있었던 흔적은 있고요. 이 라인에 어떤 집에 가보면은 곰팡이가 잔뜩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바깥에 습도가 50% 미만일 때, 오늘 습도가 25%다. 송화가루라든지 그런 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때는 환기시키기에 아주 좋은 날이거든요. 그럴 때는 문을 활짝 열어서 벽체에 있는 잔류 수분까지 완전히 말려주라는 얘기거든요. 또 습도가 바깥에가 높을 때는 환기시킬 필요가 없죠. 현명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에 관련돼서 여러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곰팡이가 낀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 좋은 완성창 정말 따뜻하다.